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명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 해 전에 이 땅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산을 막 매입하려고 할 때 제가 보고서 좋은 자리니까 매입하십시오 해서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 뒤에 있는 산이 이모산이라고 하는 큰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혈이지요. 이 자리인데요. 저 뒤에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가운데 박힌, 그리고 숲에서 마치 그 호랑이가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숨겨진 자리가 됩니다. 형태는 이렇게 돼서 좌설용으로 틀었습니다. 좌설용으로 틀었다가 다시 우선으로 틀은 이 자리입니다. 고구마 같이 생겼죠. 묘하게 이렇게 생긴 이런 자리래야 숨겨있는 정말 큰 자리가 됩니다. 정식으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산소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와서 제가 잡고 말뚝을 박아드렸는데 벌목을 하고 다시 묘자리를 쓰기 위해서 저를 찾았지만 제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고 다른 분을 초빙을 해서 자리를 잡아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풍수기에서는 흔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누가 좋은 자리다 그러면 누구 딴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본심이거든요. 더구나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초빙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잡은 자리는 이 두 자리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능선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곳에 자리를 제가 잡았죠. 그런데 딴 분을 불러서 이 아래 자리를 잡았어요. 땅을 파니까 질퍽질퍽한 검은 흙이 계속 나오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한테 자리를 다시 잡아달라고 그러셔서 내려갔다 온 겁니다. 여기는 민영환 선생 묘소인데요. 풍수지리의 성전 하면은 청호경, 금난경이죠. 금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승풍죽산 계수죽지.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계수, 경계를 이루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내려오다가 바람을 타지 않아야 돼요. 바람을 타면 흩어지니까. 그래서 잘 감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풍이죠. 그리고 경계를 이루는 물을 만나면 그 오던 기가 멈춰서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수에 가까우면 이것을 전순이라고 합니다. 앞전자 입술순자가 되죠. 이 묘에서는 쭉 내려와서 이 뒤에가 이렇게 머리를 디민 것 같은 입수가 되고 여기가 산소 혈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이렇게 싸고 나가죠. 그래서 이 앞으로 오면 여기가 전순이 됩니다. 이 전순에다 쓰면은 옛날부터 후사가 끊긴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자리가 전순이 됩니다. 이 땅의 형태가 둥글둥글하고 아주 원만하게 이렇게 생겼죠. 땅이 이래야 되는 건데 이 땅에 관해서 형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금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형기행 물인이생. 땅의 형태에 따라서 기가 운행하는데 사물은 그로 인해서 생겨난다. 보면은 이런 데는 인형, 사람형, 호랑이형, 사자, 뱀, 거북이, 그리고 새. 여기에는 무슨 공작새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개구리, 와형, 소, 새우, 그리고 개, 물고기 등 아주 천태만상이죠. 땅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땅의 형태가 말이죠. 수용지지, 이삭처럼 빼어난 데는 맑고 아주 쾌활한 인물이 난다 그러고, 습상지지, 습한 그런 저지대에서는 아주 속닥한 인물이 나고, 고원혈, 높은 고원에서는 놀기 좋아하고 방탕한 인물이 납니다.
첨삭혈, 뾰족하고 깎인 데서는 인명을 살상하는 인물이 나고, 완경혈, 아주 단단하고 땅이 굳게 생긴데 이런 데서는 고집스럽고 집요한 후손이 난다고 합니다. 즉 토질과 땅의 형세에 따라서 인물이 태어나는 예가 되겠습니다. 원래 조선에서 내려오는 걸 용이라고 그러죠. 내룡이라고 그러죠. 그 용에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간용이 있고 본줄기로 내려온 것, 지룡, 그 본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 횡룡이라고 해서 오다가 옆으로 꺾인 거죠. 기룡은 용이 있는데 산이 내려오는데 이 위에 또 얹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회룡은 내려오다가 돌려서 뒤에 조산을 바라보는 거죠. 뭐 정룡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만 제가 쓴 것만 한 20여 가지를 써놨습니다. 이런 용의 형태가 있고 그 용마다 다 그 적용 범위가 다른 겁니다. 속기라고 해서 기가 내려오다가 묶인 듯이 맺힌 데는 속기 청진해야 돼요. 기가 묶이고 아주 맑고 참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자리는 봉요 학설이 있습니다. 벌의 허리처럼, 또 학의 무릎처럼. 벌의 허리는 짤록하죠.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 맺히죠. 학설은 학의 다리가 내려오다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죠. 그럼 여기에 기가 맺힙니다. 이것이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입수처라고 그래서 묘 뒤에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가까운 바로 묘 뒤에 있는 언덕입니다. 풍비원만해야 됩니다. 풍부하고 살찌고 둥글고 그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복구, 거북이가 엎드린 듯 아주 정감 있고 친절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혈이라고 해서 와서 혈이 맺혀지는 데는 해안, 개눈, 하수, 새우수염, 선익, 매미날개, 우각, 소뿔이죠. 그리고 주사마적, 거미줄이나 말이 지나간 흔적 같은 것들이 반드시 땅에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생기가 조화를 이루고 장풍취기가 돼서 정말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제가 오래오래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웬만한 지가서는 제가 다 봤죠. 그래서 2000년 이전부터 제가 이걸 가르쳤는데 2000년 초기부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도 올렸죠. 그런데 이걸 불법 다운로드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또 사람을 가르쳤어요. 자리를 잘못 잡는 그런 실수가 많은 거죠. 처음에 그 땅을 사려고 할 때 제가 자리를 잡았던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더 올라가시면 자리가 없고요. 말뚝으로 하나 주세요.
맨 위하고 저 아래 저걸 박아 놔야 작업을 하실 때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야 그 표시가 돼야 되니까 그 라인으로 쭉 하셔야 되거든요. 분무까지 딱 맞습니다. 예, 이쪽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백호가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 자리입니다. 벌목을 해놨죠. 벌써 보시기에도 자리가 보이죠. 저는 여기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분은 이 밑에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즉 전순에다가 자리를 잡아놨더군요. 이게 보시기에도 사진에도 여기 물이 흥건하죠. 유튜브에서 무슨 풍수한다는 사람이 잡았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해놓고 전부 다 여기 잔디를 입혀서 조성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저 위에 전순이죠. 혹시 혈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헤드 부분을 조금 위로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좀 감지가 될까. 자, 어떻습니까? 전혀 여기는 혈이 없죠. 수맥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죠. 수맥 탐사봉을 쓰실 땐 항상 앞을 아래로 숙여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예. 그분이 명당 자리라고 잡았다는 자리가, 예, 이렇게, 이 수맥지지입니다, 전부 다. 이거 제가 흔드는 게 아니죠? 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면 저 위에 제가 잡아서 가묘를 쓴 데 올라가 보시죠. 여기가 내년 봄에 이 가묘를 정식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잡은 자리입니다. 저 위에 과협이 있고, 예, 여기가 입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혈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잡고 하셨다는 선친을 앞으로 모시려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혈폭이 네, 여기까지 혈폭이 됩니다. 7m 정도 되죠. 그 자재분 자리를 미리 대를 물려서 쓰려고 이렇게 해놓은 자리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혈폭이 한 7m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마치 수박처럼 달려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산은요, 여기서부터 쭉 뻗어서 이쪽에 머리를 들이고 있죠. 항상 자리는 머리 쪽에 있지 꼬리 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엎드려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상대라고 합니다. 코끼리 든 것 같다 그러죠. 머리를 틀어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 혈이 맺혀 있죠. 보시면 줄기가 내려와서 수박이나 참외가 하나 달린 것 같죠. 이런 것을 과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커다란 흙더미와 같죠. 이런 것을 거문토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문토 바로 밑에
과결이 있고요. 이쪽 지룡, 지호가 있죠. 흔히 이른바 내청룡, 내백호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맹호유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호가 산등성이에서 놀고 있다 이런 거죠. 맹호출림도 있는데요. 맹호출림은 이런 형태에서 혈이 밖으로 머리를 내민 것을 맹호출림이라고 그러고요. 이처럼 용사, 호사 안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맹호유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좌향과 분금을 잘못 잡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이 자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 나지막하게 일자안이 하나가 오고요, 이쪽에 높은 봉우리, 이쪽에 높은 봉우리가 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녹존토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두칠성은 별이 7개로 보이지만 국자 냄비 끝쪽에 보성과 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입니다. 별이 9개인데요. 그 순서는 국자 입구에서부터 하면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그리고 좌측에 보성이 있고 우측에 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성이죠. 그런데 거문토는 큰 토성을 얘기하고요. 녹존토는 소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거문토가 왔다 그러면 이 자리를 겁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존, 소토가 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태을, 천을이 이 자리를 받쳐주죠. 그래서 이 과결이 이쪽으로 향을 잡고 이렇게 분금을 정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크게 재물도 모이고 관운도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전달,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